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었던 코로나19는 막을 내리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급증했는데요. 오는 9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빚을 빚으로 막는다는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현재 자영업자의 빚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요.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코로나 이전 684조 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해마다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도 늘었는데요. 1년 새 은행권 대출 잔액이 5.5% 늘어난 것에 비해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4.3% 증가한 겁니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을 찾은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 보니 39만 자영업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70% 이상을 은행 대출이자 등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달 힘들게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70만 원 이상을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부채 규모만 100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요즘 같을 때 모두 지출을 줄이다 보니 자영업자도 수익이 빠듯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번 돈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생계나 투자 자원 유입은 자연 부족해지고요. 결국 금리가 높은 곳에서 빚을 내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려면서 뚜렷한 탈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부도가 날 때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9만 가구가 넘는데요. 이마저도 소득이 적은 층은 더 늘었습니다.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중에 저소득 가구는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2년 사이 45.6%가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이 살아나려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식 물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 하면 떠오르는 삼겹살, 그리고 요즘같이 더워질 때는 삼계탕이죠. 이 메뉴들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성큼 뛰면서 1인분에 2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삼계탕은 한 그릇에 15,000원에서 17,000원 선, 지난 1년간 서울의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삼겹살은 12%, 삼계탕은 13%나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식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오르고 자영업자들 당장은 소득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이미 가동 중인데요. 문제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빚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올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도 자영업자가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경제를 흔들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할 만큼 소상공인이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지난해 경영 성과가 나쁘다고 했고 85%는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회는 그런 만큼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 연장해 추가 연장해달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 큰 후폭풍이 오기 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